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뿅망치 등장 안 좋은 신호일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엔비디아 대폭 하향된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 기가상하의 7월 판매량이 고작 3만 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해진 이번 주 미국 7월 CPI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고요. 솔직히 테슬라 앞으로 20%에서 30% 상승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미국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초반에는 아주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크게 빠지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0.1% 하락하는 수준의 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장 중반에 발표된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액은 당초 예상 지원점 81억 달러 대비 한참 모자란 67억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중 게임 관련 매출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전반적인 충격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수요일 날 발표되는 거죠. 이번 주 수요일 날 8월 10일에 나오는 7월 CPI에 시장 참가자들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합권의 흐름이 나온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좀 잦아드는 모습이고요.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다만 모건 스탠리에서는요, 인플레이션 피크 기대감에 따른 증시 경보 해제는 시기상조다, 아직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하나 때문에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침체된 모습 보여주었고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6.3% 빠졌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영역 다 좀 빨간색으로 안 좋은 모습 오늘 보여주었고요. 오늘은 다소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주식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도 0.78% 상승하면서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동서로 나뉘어서요, 서쪽은 좀 안 좋은 모습이고 동쪽은 좋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입니다. 자, 이번 주는 수요일 날 발표된 미국 CPI 지수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8월 24일에 있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는데요. 그 전에 이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이번에 쇼크가 클만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캐시카우로 할 수 있는 게이밍 영역의 약세가 컸어요. 아무래도 리오프닝과 코인 시장 하락으로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가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자, 전분기 총 매출액은 83억 불이었는데 이게 일단 67억 불로 이렇게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에 따르면 특히 게이밍 영역에서 YOY 기준 33%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30% 이상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분기에 36억 불이 나왔는데요. 지금 21억 불밖에 게이밍 매출이 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게이밍 매출은 엔비디아에서 가장 큰 사업 영역이자 가장 큰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마진이 상당 부분 나온다 볼 수 있는데, 게이밍 영역이 떨어지면서 오늘 엔비디아가 6% 넘는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는 기술주 전반적인 약세를 오늘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주력 게이밍 칩셋 카드라고 할 수 있겠죠. RTX 30 시리즈는요, 최근에 가격 하락이 심했어요. 자, 올해 초반 대비해서 거의 40%에서 50% 가까운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는 미국도 리오프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서 여행을 떠나는지 밖에 야외 활동을 늘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PC라든지 비디오 게임기 수요가 충분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경우도 시장에 많이 풀리기 시작했죠. 이제 예약 구매할 필요가 없이 바로바로 살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건 역시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코인 채굴 시장 역시 약세죠. 여러 국가에서 코인 채굴과 관련해서 제재도 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코인 채굴에 필요한 이런 하이엔드급 그래픽카드 수요는 상당히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밀고 있는 건 역시 자율주행 및 AI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시장은 아직 초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마땅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최근에도 매출은 상승하고 있었지만 가장 최근 분기에 오퍼레이팅 인컴,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보면은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이 빨간색 막대가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 분기에는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그래픽 가격의 하락이 큰 요인을 작용으로 했겠죠. 엔비디아의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칩셋은 향후 VR, AR 시장이라든지 자율주행 시장이라든지 AI, 인공지능 시장에도 많이 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범용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성장성에 대한 장기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없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보면 안 좋은 신호가 뜬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엔비디아 주가에도 안 좋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엔비디아 옵션도 많이 샀다고 했듯이요. 지금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었고 최근에 또 상승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쉬어가는 흐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오히려 이런 하락을 매수 찬스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은 충분히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엔비디아 덕분에 나스닥 차트도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다행스럽게도 오늘까지도 121선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4거래일 연속 1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이 노란색 선이 121선인데 120선 위에 4거일 연속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음봉이 나왔고요. 뿅망치 모양이죠. 망치 모양. 그러니까 윗꼬리가 긴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 차트로 보면 안 좋은 캔들이 하나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최근 2개월간의 급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장의 분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역시 가장 중요해진 건 8월 10일에 발표될 7월 미국의 CPI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유가가 낮아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WTI 기준 유가는 6월 8일날 한 122불 정도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빠지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미국 주식의 반등도 6월 중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갈 때 미국 주식이 상당히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달 뿐만 아니라 8월달에도 지금 유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향후 CPI가 좀 더 개선되는 모습, 그러니까 좀 더 낮아지는 모습, 완화되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7월 CPI 지수의 월가 예상치는 8.7%였어요. 전월의 6월달 9.1%보다도 한 0.4%포인트 낮은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기대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게 다 바이든의 노력의 효과 때문일까요? 실제 바이든은 트위터를 통해서 매일 미국의 유가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8월 3일에 올렸던 이런 트위터를 보면요, 현재 미국 전역의 모든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이제 갤런당 4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자랑삼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나온 트윗에는 유가가 떨어짐으로써 미국의 평균 가정은 최고 100달러씩 절약하고 있다, 한 달에 100달러씩 절약하고 있다라고 또 광고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고용 수치도 괜찮았죠.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가 50만 명을 넘으면서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유가도 낮아졌고, 또한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 이번 주 통과 예정이죠. EV 크레딧 7,500불을 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11월 8일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무엇일까요? 바로 금리와 주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가는 반등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11월 8일이 중간선거인데 11월 8일 전까지 FOMC는 2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는 2번의 금리 인상을 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없고요. 9월 달 FOMC 회의는 9월 20일에서 21일에 있습니다. 11월 FOMC도요, 11월 아예 초에 있어요. 1일과 2일에 있기 때문에 11월 8일 전 FOMC는 2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FOMC 회의에 따른 금리 인상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금리 인상을 할 때 가장 참고하는 게 바로 물가지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7월 CPI 지수, 8월 CPI 지수 발표가 중요해졌어요. 7월은 8월 10일 날 발표가 되죠. 8월 CPI는 9월 13일 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두 CPI 지수 발표를 참고 삼아서 9월 20에서 21일 날 연준의 이 다음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게 낮게 나오면 뭐 0.5% 정도로 금리 인상 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뭐 빅 스텝이지만 지금 현재까지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씩 계속 올라왔으니까, 자, 이렇게 속도가 완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피크를 친 모습이 나오면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9월 달에도 0.75% 이상 금리 인상이 나오면 오히려 이건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7월 달 8월 CPI가 중요해졌다. 8월 10일과 9월 13일에 발표된 CPI 지수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금리는 2.5%로서 연준이 원하는 뭐 중립금리라고 할 수 있겠죠. 연준이 원하는 물가 상승 목표치가 2.5%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 인상을 했으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하는 75bp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급속도의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금리 인상을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잘 올랐어요. 자,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잘 오르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렇게 빠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향후에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거라는 시장의 기대치로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대치를 충족해줄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나스닥 지금 차트가 기술적 하락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 크게 또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121선을 뚫고 4영업일 내내 버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물가도 높게 나오고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증시는 상승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발표될 물가지수, 8월 10일에 발표될 CPI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지수의 완화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렇게 실적 쇼크를 기록할 예정인데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가 있죠. 무엇입니까? 자, 확실한 실적 성장주 무엇입니까? 바로 테슬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슬라는요, 하락할 때마다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아직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4년간의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요, 이 봉 하나가 한 줄을 뜻합니다. 자,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 초반이랑 미중 무역 분쟁으로 주가가 크게 빠졌던 2018년 하반기를 보더라도요, 그때 당시에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이 저점을 찍고 상승 반전하면서 대세 상승을 보여주었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2억 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하방을 3번이나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간 상황인데요. 이렇게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상승 반전에서 과매수 구간, 그러니까 과열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열 구간에 처음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처음 접어들면 이제 상승의 힘이 좀 클 수도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나 2020년 코로나 시기나 이 슬로우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가요, 과열권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열권에 처음으로 맞닥뜨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큰 2년간의 대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최근 한 4년간의 이런 나스닥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구간이다. 물론 하락의 리스크도 큰 구간이지만 상승의 리스크, 상승의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자, 테슬라와 같은 실적 성장주를 계속해서 모아갈 필요가 있으십니다. 테슬라는 오늘 871불로 마감을 했고 F2에서 현재 878불까지 오르고 있네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제처럼 오늘 뿅망치 패턴이 나왔어요. 이 보시면 이 봉이 뿅망치 캔들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윗꼬리가 길게 달려서 안 좋은 모양입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나왔던 이 장대 음봉을 넘어서지 못하고 긴 윗꼬리가 나왔다는 것은 매도세가 세다는 거고요. 저번주 금요일날 6% 넘게 하락할 때는 테슬라 사회 이사가 옵션을 행사하면서 2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누군가 매도를 크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캔들 상황으로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반기에 테슬라 호재가 워낙 많으니까 충분히 이거를 잘 이겨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테슬라가 좀 기술적으로 크게 빠진다. 왜냐면 2개월 넘게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크게 빠진다고 하면은 최저점으로 한 733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지지는 한 810불에서 한번 지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하락해도 733불 정도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30불 때는요, 테슬라가 이렇게 삼각 수렴형의 패턴을 보였을 때
그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크게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 크게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733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퍼드가 작용할 수 있는 거, 하나의 뿅망치로 또 작용할 수 있는 악재가 테슬라 기가 샹하이의 7월달 생산 판매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요, 기가 샹하이의 7월달 판매량은 한 3만 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6월달에 7만 9천 대나 판매했는데 3만 대로 줄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또 놀라겠죠. 테슬라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놀랄 수 있지만 놀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7월달에 테슬라는 특히 기가 샹하이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작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생산 설비를 개선을 시키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생산을 일정 부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의 절반밖에 생산을 안 했어요. 실제로는 4만 대 생산하고 3만 대를 7월달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것과 관련된 정확한 수치가 우리나라 시간 한 11시 정도에 나와요.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3분기, 자, 이번 분기죠. 판매량 예상치를 보면 36만 8천 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월에는 36만 7천 대까지 나왔는데 또 1000대가 올랐어요. 계속 상향되고 있는 테슬라 3분기 예상 판매량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3분기에 36만 8천 대 정도를 팔게 되면요,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테슬라가 한 분기에 가장 많이 판매했던 게 31만 대가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 그것보다도 6에서 7만 대가 넘는 판매량이 3분기에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3분기 실적 좋을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 계속 이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다가 역시 3대1 주식 분할 이슈도 있죠. 8월 25일에 실제로 분할이 될 건데, 2020년에 8월 달에도 분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5대1 분할이었죠. 2년 전에. 근데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제로금리에다가 양적 완화 기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영향에 따라 테슬라는 단기간에 약 20일 만에 81%를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 8월 달은 좀 다르죠. 금리는 그때보다 2.5%포인트나 올라 있는 2.5%고요. 현재 금리 인상 기조고 양적 긴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상승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대1 주식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죠. 올해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요, 한 최근 2개월만 보더라도 S&P 업그레이드 있을 수 있고요. 투자 등급 상향, 그리고 EV 크레딧, 자, 이번 주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AI 데이가 9월 30일 날 있습니다. 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최소한 20에서 30% 지금보다 주가는 올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이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최근 2개월 동안의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그거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악재가 이렇게 쏟아졌어요. 높은 물가지수, 높은 금리 인상, 저 낮은 미국 GDP 성장률,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상승했어요. 악재가 있었음에도 주가는 올랐으니까, 자, 이렇게 호재가 있음에도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실들은 너무나도 좋은 호재들이에요. 아주 강력한 호재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 테슬라 장기 투자자로서 크게 한번 이번 주에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한 이번 2개월 동안 한번 희망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테슬라 주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게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주주총회에서요, 2030년까지 2천만 대 달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12개 정도 기가팩토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이런 발언을 하자마자 세계 곳곳에 러브콜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연간 최소 24조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렇게 규모가 되었어요. 자, 영업 현금 흐름이 24조 원씩 나온다. 이렇게 24조 원씩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해마다 최소 5개에서 8개 정도 기가팩토리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돈을 전부 쓴다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12개 공장 2천만 대 달성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마 다음 공장은 기가 캐나다가 될 것 같은데, 기가 온타리오, 기가 토론토, 기가 오타와 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테슬라는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 정부랑 잠재적인 새로운 공장을 만들려고 지금 로비 중에 있고요. 일론 머스크 역시 캐나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온타리오주는 이쪽입니다.
북미 대륙의 북동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오타와와 토론토라는 대도시가 위치를 하고 있죠. 이쪽 근방에 뉴욕도 있고 시카고도 있고 디트로이트도 있습니다. 상당히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테슬라는 이곳 텍사스 기가 오스틴과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을 미국에 이렇게 갖고 있죠. 물론 기가 네바다도 있지만 자동차 생산은 이 두 곳에서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부와 서부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가 좀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쪽에 공장이 들어설 필요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영국에서도 기가팩토리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티즈밸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 시장님이 계속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게 이쪽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기가 베를린이 위치한 독일과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자, 브렉시트를 통해서 영국은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게 좀 어려워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영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영국 내부의 수요를 위한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곳 시장님께서는 토지라든지 세금과 관련해서 혜택을 크게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곳에는 항구도 있기 때문에 수출도 할 수 있다라고 회유를 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가팩토리가 12개까지 증가를 하다 보면 충분히 영국에도 건설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영국이 그래도 유럽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큰 시장이죠. 아마 5손가락에 드는 그런 EV 시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혜택이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9월 30일 AI 데이가 있죠. 테슬라의 AI,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런 능력, 이런 기술들이 이제 파트 2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로봇까지 만드는 과정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이런 좋은 주식, 주가가 낮아지면 좀 더 모아가는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